잠깐만요. 어디였냐? 자, 1페이지 15번. 맞죠? 이거 현인데. 자, 15번이에요. 자, 15번은, 여기요. 자, 핵심은 문제를 읽어보시면, 회사가, 여기가 핵심이에요, 여기. 내가 건물 공장 신축은 새로 짓는 거잖아요. 신축을 위해 가지고 돈을 빌린 거 얼마를 빌렸는지 모르겠지만 이자 비용이 나가는데 요 이자 비용이 지금 건물을 내가 지금 짓기 위해서 돈을 빌린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자 비용을 지출하면 원칙은 비용이지만 자산의 취득 부대 비용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자산을 이자 비용을 자산으로 처리하세요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잘 안 줘요. 그걸 어떻게 주냐면 이렇게 줘요. 단 차입금의 이자 비용은 자본화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이자 비용 자본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 말은 이자 비용을 자산으로 처리하세요. 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자본화라는 용어는 꼭 나와요. 이렇게 출제 은근 많이 했어요. 요거 잊을만 하면은 아니고. 그럼 여기에서 이자 비용을 자산으로 처리하는데, 예, 우리가 그 자산이 건물은 아니죠. 왜 건물 아직 아니냐면, 여기 완공일이 내년도잖아요. 그럼 완공일이 내년도면 지금은 건물을 짓고 있는 도중이니까, 유형자산 처리할 때 건설 중인 자산 잡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건 건설 중인 자산 잡으세요라고 간접적으로 언급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에 4월 3일자.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 잡으시고 100만 원이죠? 뭐야? 네,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핵심되는 문장 좀 잘 잡아주세요. 많이 풀어보시면 느낌 잡혀요. 이거는 실제로 많이 풀다 보면 1분도 안 걸려요, 진짜. 나중에는. 어느 정도. 자, 그리고 이제 6번입니다. 6번. 자, 6번은 지금 최대 주주한테 토지를 기증받았다. 그럼 아까로 따지면 자산의 무상취득입니다. 자산의 무상취득이니까 우리 시험에서는 시가라는 표현 잘 안 준다라고 했죠? 공정가라고 하죠. 공정가. 공정한 거래가액. 그래서 내가 공짜로 받은 토지의 시가가 1억 5천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아싸 개이득 해서 자산 수중이익이라는 아까 그 계정 과목 잡으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근데 여기가 핵심이죠. 제가 방금 밑줄 쳐놨는데, 자, 여러분 이전 비용이 있죠. 이전 비용 뭐냐면 이게 최대 주주 명의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최대 주주 명의에서 우리 회사 명의로 바꿔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 500만 원도 회계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토지의 법적 소유권 인정받으려면 우리 회사 명의로 등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 소유로 하기 위해서 쓴 거니까 얘도 비용 처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해당 토지에 더하라라는 거예요. 빨리 회계적 관점에서 받아들여야죠. 그렇죠? 우리 회사가 우리 경영진이 의도한 상태나 장소에 이르기까지 하는데 발생하는 거, 이건 경영진이 의도한 상태죠, 상태? 우리 회사가 쓰기 위한 상태로 만들려면 이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토지는 1억 5,500 잡으라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500만 더 해가지고. 또 당좌수표 발행하면 우리 당좌예금이 감소잖아요. 그죠? 그래서 4월 4일자에 자, 차변에 일단 토지 1억 5,500 그다음에 대변에 보통예금, 당좌예금에서 500 나갔죠? 그다음에 자산 수증이익 수익이니까 대변 가야 돼요. 그래서 자산 수증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이 잡히면 됩니다. 네, 얘가 잘 그렇게 출제되는 유형은 아니고요. 여기에선 여러분들이 뭐를 좀 잡아주시면 되냐면 이게 회계 관점에서는 소유권 이전 비용도 비용이 아니라 자산으로 잡아야 되겠구나. 회계가적 관점에서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여기서는. 자, 됐고요. 이제 한 페이지 넘기셔서 2페이지에 17번 별표입니다.
음. 자, 보세요. 여기 밑줄 쳐놨는데, 자, 건물과 토지, 여기 건물과 토지를 일괄 구입한 거죠? 얼마에 일괄 구입했냐면, 700만 원에. 예. 근데 보니까, 요 4월 8일 요 시점 있잖아요. 4월 8일 요 시점에 건물하고 토지를 구입하고 바로 건물 철거해버렸대요. 그죠? 그러면 이 짓을 왜 한 거예요? 건물, 토지 사자마자 건물 왜 부셨냐면, 토지만 사용을 해야 되는데 건물이 올라가 있으니까 같이 산다면 바로 부순 거잖아요. 그럼 요 700만 원과 여기 있는 200만 원 전부 다 토지만 필요했기 때문에 이 지출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금액을 전부 다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이거? 4월 8일 날 차변의 토지는 720만 원이고요. 대변의 보통 예금이 잔액이 감소하면 되겠죠. 요게 17번. 넘어가도 될까요? 자, 이제는 18번입니다. 18번이 좀 어려워요. 자, 해보면 이 18번이 핵심되는 문장이 얘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핵심되는 문장은 얘예요. 여기 승용차가 우리 유형자산이죠. 유형자산 취득하는 과정에서 공채 취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유형자산 구입 시 국공채 불가피한 매입 있죠. 그쪽 동네입니다. 그쪽 동네에서 여러분들이 신경 써주실 게 뭐냐면 내가 무조건 액면가액이라는 걸 주고 사는 구조예요. 구조인데 지금 시세보다 더 비싸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럼 그 이유는 소유권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나 공공기관이야 그 소유권 인정 받으려면 좀 비싸게 좀 사. 좀 기여 좀 해야 되지 않겠니?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가치는 지금 시세잖아요. 지금 시세는 16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얼마 주고 샀냐면 20만 원 주고 샀잖아요. 그죠? 그럼 4만 원을 더 준 건 요 승용차의 소유권 인정받기 위해서 4만 원의 웃돈을 더 준 거니까 4만 원만큼은 소유권 인정받기 위한 취득부대 비용을 보라라는 거예요. 4만 원만큼 해당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의 가산. 유형자산이 승용차니까 차량 운반구. 그죠? 네. 차량 운반구고, 그 다음에 차량이랄게 차량 운반구가 그죠? 4만 원인 거고, 그 다음에 주주나 채권자한테는 지금의 채권 시장에서의 가치는 16만 원이다라는 정보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채권 구입한 거니까.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채권 산 거니까 채권이 증가하는 겁니다, 이거. 16만 원. 네, 이렇게 잡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대변에는 뭐 현금이 되는 거고 이해되시겠어요? 이것도 많이 풀어보시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처음에는 바로 힘들어요, 이게 좀. 숨겨져 있는 의미 찾는 애들이 좀 어려워요. 못 걸죠. 단기 매매 증권은 내가 채권이 한선 유통한테 있는 게 아니고 요거는 국가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래처 걸 수가 없는 거예요. 공공기관이나 한테 있는 거니까. 그래서 4월 9일자에 자, 일단 대변의 현금 20 나갔고 그 다음에 차변의 차량 운반구 16만 원. 16만 원, 4만 원. 차변에 단기매매 이건 국가한테 있는 거죠. 단기매매 채권이 받을게. 그렇죠? 근데 우리가 공공기관 알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애들이 있으면 걸 수가 없어요, 거래처를. 그렇죠? 원래 채권 채무에 거래처 거는 게 맞지만, 그렇죠? 거래처 못 거는 애들은 못 거는 게 답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19번은 별표예요. 나중에 그 부가가치세 쪽에서 출제되는 애입니다, 엄청나게. 19번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자, 보니까요. 회사가 승용차를 매각했대요. 감가상각 자산을 매각한 겁니다. 매각. 근데 중요한 게
외상으로 팔았죠. 그러면 우리가 차량 운반구를 외상으로 팔면 재고자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재고자산이 아닌 걸 외상으로 팔면 미수금이 돼야죠. 그죠? 그래서 항상 외상하고 어음 나오면 재고자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차 판 거죠, 차 판 거. 그럼 미수금 납해야죠,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는. 자, 그랬을 때, 자, 근데 조심하실 게 지금 우리가 처분한 게 승용차니까 차량 운반구란 말이에요. 그럼 차량 운반구는 감가상각자산이죠. 그럼 감가상각자산 항상 아까도 보셔서 하시겠지만 반드시 감가상각 누계에 끼고 달아요. 달고 다닌단 말이에요. 달고 다닌다. 그래서 여기 지금 밑줄 친 게 850만 원 주고 산 차량이고요. 근데 여태까지 타다 보니까 680만 원이 감가상각이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럼 재무상태표 어떻게 표시해요?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170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850 빼기 680 이렇게 돼 표시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럼 날릴 때도 이렇게 각각 차량 운반구 850 날리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 680만 원 날리고 요걸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처분한 금액은 얘니까 250만 원이 미수금이 되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럼 딱 보시면 지금 이 차량은 얼마짜리 차예요? 남아있는 게, 남아있는 거. 170 남아있는 거는 얘는 850은 샀던 금액이고 170이 남아있는 차인데 250에 팔았잖아요. 그렇죠? 250에 팔았으니까 비싸게 판 거죠, 여러분들. 그렇죠? 비싸게 판 거니까 처분 이익이 되는 거고 승용차니까 유형자산 처분이익 잡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 좀 하나씩 분개 끊어볼게요. 자, 4월 26일 날 일단 1번 요거부터 먼저 차량 운반구 850만 원 차변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대변으로 까야 되겠죠? 850 대변에 차량 운반구 850 여기 1번이에요. 날린 거 날린 거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그냥 어차피 차량 운반구의 반대쪽 태생일 거 아니에요? 분계 따질 때는 태생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반대쪽 태생이니까 없앨 때도 반대편. 그죠? 요게 제일 베스트예요, 여러분들. 굳이 표현하자면 차변에 차감이니까 대변 태생이잖아요. 그럼 대변 태생인 애를 까니까 차변이 되는 거죠. 굳이 표현하자면. 그래서 이 차변에 감가라고 치시면 여기 감가상각 누계액이 많을 건데요. 여기에서는 어떤 감가상각 누계액이냐면 차량 운반구니까 209번 감가상각 누계액 잡으시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금액이 680만 원. 그죠? 요게 2번.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지 그냥 170만 원 퉁 쳐서 날리면 점수 없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외상으로 판 게 250이잖아요. 그럼 그게 미수금이라는 채권이 잡혀야 되는 거죠. 차변에 미수금. 미수금은 여기 누구냐? 싸다? 그렇죠. 채권이니까 거래처. 금액이 250만 원. 이게 채권 발생액. 자, 그럼 아까 우리 분석해봤지만 지금 170만 원짜리 차지 남아있는 거 남아있는 거. 우리 항상 처분 이익하고 손실 비교할 때 장부가액하고 처분가액하고 비교하는 거 취득원가하고 처분가액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장부가액은 170만 원짜리 차잖아요. 장부가액은. 근데 250에 팔았으니까 처분 이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처분 이익은 우리 수익이니까 대변이잖아요. 대변. 그죠? 대변에 유형 자산 처분 유형이라고 치시면 유형 자산 처분 이익 또는 손실이 있을 거예요. 보이시나요? 그럼 여기 유형 자산 처분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죠. 이 분계는 좀 꼭 기억하세요. 요거. 나중에 이제 부가가치세가 여기에 부가가치세만 추가가 되는 거예요. 일단 요게 베이스 기본 베이스로 깔려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이해를 못 합니다. 그죠? 많은 연습이 필요해요. 네, 그죠. 170짜리 차를 250 한 거니까. 자, 여러분들 숙제 좀 내겠습니다.